안녕하십니까.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세금에 대한, 특히 절세, 세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약간 좀 부족해서 오늘도 제가 이 두 번째 세테크 전략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오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 보시다가 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바로 그러면 지금 나오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절세 전략이라고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좀 약간 좀 부족한 강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테크 전략 이 두 번째를 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정부의 정책, 이 정책 중에서도 이 규제 정책이냐, 세금 정책이냐, 완화 정책이냐, 공급 정책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도 보시면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2017년도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6.19 정책, 8.2 대책, 기타 중간에 많은 정책이 있고 9.13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규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되면 다른 규제도 있습니다만 이 가능하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몸으로 다 막고 계시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세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략적으로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2월 달, 요번 달부터 또 지금 약간 내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정부에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일부지만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일단 양도세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양도세는요,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수익 차이에 의한 세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을 고수를 하신다 그러면 비과세, 이 세금을 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주택 기준을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 자, 이게 현행 1주택 기준 1주택만 보유하신 분들이 현행은 지금 9억 원이에요. 9억 원에서 자, 지금 완화라고 하는 얘기는 9억 원에서 지금 12억 원으로 변경을 해줬거든요. 자, 양도세는 12억 원까지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기준이 11억 원까지 완화를 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1주택의 조건이 일단 2년 보유를 일단 하셔야 되는 게 원칙.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 이 2017년도 그때부터 규제 정책이 시작이다 보니까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규제 지역 내에서 취득한 것은 무조건 1주택이라 하더라도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2017년도 이전에 매수하신 거는 거주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현재 기준으로 4년 이내로 매수하신 이런 규제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 그러다 보니까 1주택 안에서도 요 금액이 완화가 되니까 실제 11억 원 정도 되면 1주택으로 해서 이제 비과세, 세금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적용되는 케이스들. 자, 저번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은 일시적으로 두 채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다라는 하나인데 자, 실제 상속을 받으시는 분도 갑자기 두 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5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를 또 적용받는 케이스, 또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 이전을 좀 늦게 해서 이게 두 채가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혜택, 직계존속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두 채가 발생했을 때, 또 결혼으로 뭐 신랑 신부 각각 한 채씩 있을 때 결혼하게 되면 두 채가 돼 버리니까 이럴 때도 이런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주고, 농어촌 주택도 혹시라도 상속을 받지 않아더라도 농촌에 주택 하나 갖고 있을 때 이것도 두 채,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시면 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부부 공동 명의를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완화가 됐거든요. 12억 건까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웬만해서 1주택 갖고 있는 분이 혼자서 12억 미만이면 굳이 공동명의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이나 20억짜리다 그러면 충분히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명의를 해놓게 되면 인당 세금이 6억까지 혜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들 반드시 양도소득세 전략을 이해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증여에 대한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증여에 대한 얘기는 이런 부분으로 증여 빠를수록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커질 수 있는 거를 먼저 줘야 되고, 가능하면 분산해서 20% 미만을 줘야 주택수 안 따진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부담부 증여 고려하고 규모가 클수록 회사를 통해서 증여를 하라, 이런 내용을 드렸는데, 자, 이런 내용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 좀 전에 얘기했던 1주택 비과세 받듯이 증여세도 나도 비과세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여세를 세금을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증여는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실제 그런 조금 편법 증여를 한 것들을 다 잡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규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편법 내용, 편법 증여를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미리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A라는 분이 아들한테 실제 이 상가 건물을 증여를 주는데, 그냥 증여를 주는 게 아니라, 자, 취득자금이라 해서 현금 기준으로 돈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취득자금도 증여를 하지만, 자, 기존에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기 소득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매출 누락을 통해서 이 아드님한테 상가 건물을 취득을 하고 하는 바로 이런 현금 증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탈루가 생기게 된 케이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최소 한 3억 원 정도의 추징을 좀 당한 케이스가 됐었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실제 이 A라는 분, 이게 두 분이 부부, 엄마와 아빠와 엄마인데, 이런 분이 딸한테 아파트 하나는 취득을 해주고 하나는 전세를 주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부부간에 우회 증여를 통해서 자금을 통해서 매매를 해서 이것도 편법 증여가 됐고요. 자, 여기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토지들을 매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 증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자 해주는 부분에 이자 납부까지 해주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편법 증여. 자, 이런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의 동생을 통해서, 자, 이게 직계존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자금과 이런 부분을 바로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가 현금 증여한 케이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삼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암만 직계존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결국 편법 증여로 됐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가 이 아버지가 딸 둘한테 하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론은 자, 이런 공동소유 상가, 이거는 바로 이제 공동 명의를 지금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그대로 지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상가 임대료를 주면서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탈루한,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도 편법 증여라는 컨셉으로 조금 더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증여는 분명히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편법 증여라든가 탈루를 하라는 얘기를 알려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 편법이나 탈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적법하게 미리미리 뭐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매주 뭐 이러한 세금이나 이런 내용 관련된 또 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거를 무료로 또 세미나를 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인원 제한을 하니까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신다 그러면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또 본인이 궁금하신 그런 상담들 오셔서 1대1로 상담을 좀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매물, 자,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뭐 재개발에 대한 좀 개발 수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인데, 일단 매물 개요 좀 간단히 살펴보면, 자, 위치가 2호선 방배역에서 도보 약 한 3분, 뭐 우리가 역세권 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유형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20.82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자, 현재 시세 2억 8천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자, 이게 전세도 되고 월세도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제 들어가는 자금 약 한 8천만 원대에서 한 1억 1천만 원대 정도 자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포인트 한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자, 강남입니다. 강남 안에서도 서초구인데, 자, 이 서초구 하면은 일단은 역세권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강남권의 바로 이 접근성, 특히 양재권의 기업체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이러한 다세대 주택은 일단 인구 임대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자, 역세권 기준의 재개발, 특히나 이런 개발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이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좀 미래 가치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강남 서초 안에 명문학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가치,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이고, 현재 강남권 서초권이요, 이 다양한 개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위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 여기가 지금 방배역이고요. 바로 위쪽에 뭐 공원, 밑에도 공원, 뭐 옆쪽으로는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이런 학군들이 있고요. 가깝게는 바로 이 예술의 전당이 바로 또 있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이런 근린, 특히나 이 주거 편의 시설들이 많이 밀집한 곳이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교대, 뭐 강남으로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강남 업무거리라든가 가깝게 인접해 있는 또 양재, R&D 특구 지역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인구에 대한 임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 자,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에, 자, 강남구 있고요, 송파구 있고 서초구가 있는데, 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초록 색깔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서초구, 그만큼 주거지역으로서는 아주 쾌적한, 바로 이 토지 기준으로도 제일 가장 넓은 면적이 서초구라는 점을 일단 강조를 드리겠는데, 자, 여기 서초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장제터널 지금 이미 서리풀 터널이라고 개통이 돼서 강남권 서초권이 이게 원활하게 이제 이 통할이 원활한 교통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이미 여기 정보사 부지 이제 개발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여기 아까 양재 뭐 전당,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남부터미널도 지금 현재 현대화 작업이 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서초 자체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서초 방배동 근처에 보시면 바로 이 사당역과 이수역의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대형 상권화되고 있는 이런 개발 사업도 들어가 있고, 바로 또 인접해 있는 양재동이 이미 R&D 이 센터, 특히 특구로 이미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도 대기업의 연구단지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뭐 지식 기반이라든가 도시 지원, 지역 특화 같은 부분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방배동 쪽에 인구 수요를 몰릴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투자하는 거는 결국은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추이가 강남구가 제1등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 서초 쪽이 지금 현재 따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만큼 가격 상승률이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 매물에 대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 한번 다시 리뷰를 좀 해드리면 자, 다세대 주택인데 2억 8천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 정도 시세입니다. 자, 현재 전세로 갈 경우에는 한 2억 3천만 원으로 가능하니까 뭐 5천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솔직히 자금이 없는 분들은 전세를 누셔서 투자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만 자, 월세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강남 역세권 바로 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월세 기준으로 해서 임대 수익 뭐 지금 현재는 주변 시세 약 80에서 90만 원인데 충분히 지금 임대 수익가 더 몰린다 그러면 한 100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약간 좀 받으신다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자금 약 한 1억 1천만 원대 가지고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 자, 이 부분은 뭐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도 있겠습니다만 재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고려를 좀 하신다 그러면 좀 더 중장기적인 투자의 전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좀 추천드릴 매물. 자, 여기 강남구, 아까는 서초구 쪽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 매물입니다. 자, 개요를 좀 설명드리면 자, 여기는 2호선 역삼역 도보 2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초역세권 입지라고 얘기를 드리고 유형은 오피스텔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26.27제곱미터인데 자, 시세가요 10억 3천만 원에서 10억 3,500만 원입니다. 자, 금액대 보면 조금 크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충분히 그만한 이 미래 가치나 이 수익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자, 실제 들어가는 자금은 대략 한 5억 7천에서 5억 8천만 원대라는 점 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매물에 대한 포인트 세 가지로 좀 요약해 설명드리면 자, 여기도 2호선 역삼역 바로 초역세권의 위치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아무래도 초역세권이니까 상업지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기업체 임대 수요로 풍부한 곳 중에 한 곳이면서 동일하게 바로 임대 수요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 수익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여기에 바로 이 강남에 솔직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희소 가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바로 이 프리미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이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이 강남권이 그만큼 희소 가치가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강남권의 개발 사업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래 가치성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 충분히 포인트를 잘 공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좀 더 지도를 좀 보면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 자, 여기 강남, 여기 역삼역 바로 옆에 강남역, 여기 선릉역, 자, 여기가 삼성역. 자, 바로 이 역삼역 주변 바로 뭐 GS타워 같은 대기업이 이미 들어가 있고 인접해서 또 차병원이나 또 성형 이런 병원들이 또 많이 밀집한 곳 이쪽에도 선정릉 같은 또 공원이 또 녹지가 되어 있고 자, 여기 해당되는 주변 자체가 이미 상권화되어 있는데 그냥 상권화가 아니라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권화 그래서 이게 테헤란로 상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구 수요라든가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가 있는 입지라는 점을 강조드리겠고 자, 이것도 2030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자, 강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분류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역산 선릉, 자, 신사 노년, 자, 압구정동 또 강남역, 삼성역 자체 이런 거 보면 뭐 국제 업무라든가 뭐 마이스 관광, 의료 관광 하계울 같은 경우도 마이스 문화 사업, 양재동은 R&D. 자, 그래서 각 지역별로 충분히 그 해당되는 역할들을 다 이 포션을 좀 나눠놨는데 자, 역삼 선릉 같은 경우에는 금융, IT, 벤처 기업으로 좀 모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역삼동은
업무 중심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인구 수요, 특히 기업체 인구 임대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 그리고 바로 이 삼성역에 지금 현재 마이스, 현대 자동차 본사라든가 이 해당 국제교류 업무 지역의 개발 호재 지금 이제 삽을 뜨고 있다는 점. 바로 이렇게. 그리고 그 인접해서 자, 이마트 본사라든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체들이 바로 인접해서 입주를 하니까 더군다나 기업체의 임대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자, 기본적으로 강남하면요, 자, 수요 얘기를 좀 드리면 역삼동에서도 기업체라든가 종사자 수위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1등을 하니까 충분히 임대 수요는 충분히 더 많아진다라는 점을 더욱 강조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시세 다시 리뷰를 해드리면, 자, 10억 3천원에 10억 3,500만 원 정도 순인데, 자, 이 부분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억 5천 정도 되니까 5억 8천만 원대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 저희는 기본적으로 월세 임대 기준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 한 15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신다 그러면 대출 받으신다 그러면 약 한 5억 7천만 원대 정도 자금 있는 분들이 충분히 겨냥을 하시는데,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역삼역 초역세권의 이런 매물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매주 무료 세미나 특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추천 매물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들에 대한 얘기 강의를 준비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인데, 자,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사전 예약 전화 반드시 해주셔서 아무래도 방문하시면 강의도 듣는 것도 있지만 본인 궁금하신 내용들 1대1로 상담까지 하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절세 전략 중에 그 내용을 일부지만 좀 더 알려드렸는데, 자,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 그래서 양도세 완화까지도 약간씩 지금 들추고 있는 과정인데, 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도소득세 1주택 기준 비과세하는 적용을 12억 원까지 완화를 해주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기준으로 11억 원까지 완화를 해줬다는 기준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전략이 무조건 세금을 안 낸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든 세금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을 당연히 모색을 하시는 건데, 자,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투자를 통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투자 상품하고는 다르게 부동산은 약간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작더라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 레버리지의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제 환경, 특히 금리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세금 정책은 어떻게 되고 대출 정책은 어떻게 돼가는지, 자, 이런 내용을 꼼꼼히 매일, 꼭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강의를 좀 많이 드리는데, 자,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과연 얼마나 그런 내용을 접목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가끔씩 제가 상담을 하는 고객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 이 순환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통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담을 통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나오셔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가고 실제 익혀가기를 좀 바란다는 얘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까 저희 방송 보시다가 단순하게 궁금하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특히 보유하고 있는 물건, 세금에 대한 내용들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 저희 이 전화번호로 이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좀 다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이런 내용으로 또 더 좋은 강의, 알찬 강의 또 준비해 올 테니까 다음 주에 더 기대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